네, 여의도 인사이트 대담 오늘은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도 크고 좀 어려운 국면이다 보니까 글쎄요, 변동성이라기보다는 최근에는 하락 쪽으로 낙폭이 워낙에 크다. 그래서 더 힘들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의 인사이트가 또 필요해서요. 모셔봤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 할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요. 6,700 지키지 못하고 오늘 또 마무리가 금요일 마무리가 됐고 주말 동안도 사실 편하지만은 않을 것 음,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지금 매크로적인 이슈, 음, 뭐 지정학적인 이슈가 좀 음,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시장의 국면이 완전히 좀 음, 바뀐 건가요? 아니면 음,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소위 조정을 음. 격하게 세게 받는 건가요? 꺾인 건가요? 뭔가요? 지금 시장 상황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까지 낙관적으로 봤던 분위기는 아직은 살아 있다. 아, 그래요? 예, 아직 살아 있는데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살아 있는데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중동에서의 또 다른 불장난, 굳이 표현하면 뭐 이런 거, 음, 이것이 조금 더 가속화되거나 좀 더 오래 가면은 지금 금리 상승하는 패턴이나 이런 걸 봤을 땐 그럴 때는 그 낙관론이 깨질 수도 있겠다. 이제 요 음,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뭐랄까 크리티컬한 시점에 와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다만 믿는 것은 저는 트럼프 타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쨌거나 오히려 이제 지금 우리가 그 각 부분의 리스크들을 이따가 뭐 우리 같이 쭉 보긴 하겠지만 하나 둘씩 좀 분리할 건 분리해내고 이게 노이즈인지 시그널인지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하면서 그래야만 또 이제 내가 버틸 수 있는 힘도 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걸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 상당히 걱정들이 많이 되시긴 할 텐데 전 개인적으로 이건 뭐 제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우리 장 열릴 때쯤 트럼프가 한번 타코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음, 많은 분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죠? 저는 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아,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어,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좀 있으세요? 타코가 좀 나올 것 예, 같다? 일단 첫 네. 번째로는 그러니까 아예 10번 차트부터 먼저 그냥 보고 아, 이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네. 일단 뭐 이거는 이제 트럼프의 특징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인데 뭔가 세게 얘기할 때 오히려 그대로 가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제일 문제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유가가 지금 벌써 다시 100달러 넘어섰죠. 네. 근데 지금 이번에는 저 3월 달보다는 지금 금리가 좀 더 격하게 반응하고 그쵸. 있습니다.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또 한 번 100달러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저희 채권 시장이 뭐랄까 버텨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제 걱정이 시장에서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 제일 걱정인데요. 음, 첫 번째로는 그래서 그러면 미국이 버텨낼 체력이 있냐? 맨날 우리는 원유 많이 나니까 아무 문제 없어 하지만 지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확실히 아무리 미국이 생산해서 수출한다고 해결 안 된다는 거는 3, 4, 5월 지나면서 확인이 한번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음,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원유 공급 가능 일수 이제 재고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네. 자기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원유의 재고를 갖고 미국에 쓸 수 있는 양을 쭉 공급을 한다면 1980년대 이후에 재고, 전략 비축유까지 포함해서 갖고 있는 걸 갖고 쭉 쓴다면 평균적으로는 한 60일치를 갖고 있었었고요. 네. 여기 평균이 60일치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갖고 있을 때가 한 3일치까지도 갖고 있었어요. 90일치. 어, 근데 지금이 이번에 원래 일단 이때 확 빠졌던 게 언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 네. 이때 전략 비중이 엄청 쓰면서 한번 쭉 빠졌고요. 음, 두 번째 이번에 빠진 것이 이번에 지금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수출하느라고 급격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치 갖고 있냐면 43일치 갖고 있어요. 6월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확실히 그러니까 과거 평균에 비하면 거의 한 50% 지금 줄어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로 이거를 정말 뭐 중간 선거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유가가 그 전고점이 아니라 뭐 150달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거짓이 아닐 수 있겠다. 일단 음,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높아진 금리에서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 그건 마치
자기가 뽑아준 워시한테 금리 인상해라고 압력을 가는 거와 똑같은 역할이 될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걸 전혀 모르지 않는다. 1차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 이제 어제까지의 미국의 가장 큰 것은 이 중간 선거 앞두고 보니까 표가 중요하죠. 근데 휘발유가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데 가솔린 가격이 지금 갤런당 지금 다시 4.1달러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게 이제 피크가 언제냐고 보시면은 4월 말 5월 초에 그때 대략 한 4.5달러 갤런당이었는데 이것이 그때부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진짜로 이제 소위 협상하나 보다 하면서 쭉 밀려갖고 이것이 3.5, 6 요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이 전고점 돌파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도매 가격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도매 가격은 이미 전고점을 넘어섰어요. 근데 통상 도매 가격에 1달러 정도 붙여갖고 파는 거거든요, 소매에서. 이것이 지금 이게 그 소매 가격으로 전가되는데 한 일주일에서 2주 사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말 정도 되면 다시 전고점 넘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무리수를 둘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결코 이제 이 시간은 확실히 트럼프의 편은 아닐 거다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금리 움직이는 상황이나 유가 상황을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제발 협상이 좀 나와. 그리고 내 말 좀 들어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이 3월 달에 우리가 봤던 그런 전면적인 공격으로 마무리될 거, 그러면 좀 심각하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은 더 낮아져 있다. 네. 왜냐하면 그거를 버텨낼 수 있는 미국의 상황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세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끝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전쟁이 발발된 지가 5개월이 너무 길죠, 사실. 네, 네. 돼가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표님의 말씀에도 물론 공감하고 그 이유들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유이지만 그 초기만 해도 우리는 그때가 2월, 3월이었는데도 벌써 11월 중간 선거를 보면서 중간 선거도 있는데 이걸 그렇게 오래 끌겠어? 라고 그때도 말했는데 벌써 5개월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끝내고 싶은데 출구 전략을 잘 못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중간 선거 있는데 끝내지 않겠어? 가솔린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 끝내지 않겠어라고 하기에는 뭔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초기에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던 것처럼 뭐 이런 변수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이란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란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걸 미국이 내줄 때까지 안 움직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우리가 두 개의 변수가 다 같이 움직이면은 답을 못 찾겠죠. 하나를 고정하고 봐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이란은 늘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잘 포장하고 나오느냐 이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가 될 거라고 시장이 기대하는 순간 이렇게 많이 소위 휘발유 가격이 빠졌던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유가 기준으로도 70달러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이 상황이 그때만 해도 그때는 오히려 저희가 그러고 다녔거든요. 한 달 넘어가면 이거 장기전 된다. 근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한 달 안에 끝날 거야라고 네. 오히려 덜 믿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여기에 대한 두려움,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그쵸. 두려움을 갖다 붙이는 건데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포기한 게 아니라면 여기서 이건 더 끌고 갈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냉정해 보면은 이 일을 벌인 것이 중간 선거 때문에 벌인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본류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아예 정말로 이제 그래서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뭐 보셨겠지만 아예 음모론인데 중간 선거를 안 하려고 더 세게 때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전 그거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그건 미국 내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고, 정말로 그거는 완전 어나더 레벨이 되고. 그건 너무 멀리 갔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정해 보건데, 저는 그래서 주말 내에 트럼프 타코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이게 약간 기대 반, 또 과거에 이제까지의 뭐 제가 굳이 뭐 이게 분석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나름대로 추정 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 시장을 상당히 신경 쓰는 그럼요. 대통령이고 맞습니다. 네. 간밤에 나스닥도 2%대 하락이면 사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많이 빠진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또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채금리. 그럼요. 10년물 네. 국채금리가 지금 4.7. 이 레벨도 너무나 신경이 쓰이는 음. 레벨이기 때문에 이런 이론으로는 타코가 나올 것이다 하는데 맞습니다. 진짜 주말 네. 사이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돌아가면 전쟁을 겪으면서도 우리 주식 시장에서 그래도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반도체 그렇죠. 주가 굉장히 중심을 음. 잘 잡고 있었고 반도체 칩이 모자라서 여기저기서 달라고 아우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급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거였는데 단가가 올라가는 거랑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전하고 좀 공식이 깨졌다라는 생각도 최근에는 좀 들어서요. 이런 부분 좀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그래도 바닥을 만들고 반등에 성공했었던 거 오늘 뭐 주저앉긴 했지만 그 결국은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였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1번 차트를 제가 갖고 왔던 이유가 이제 그건데 보시면 일단 이 차트 보면 여전히 이제 기분은 좋습니다. 이렇게 아유. 엄청나죠. 이게 네네. 사실은 6월까지 보던 주가 차트하고 똑같죠. 사실은 우리 전자닉스의 주가 차트가 딱 이랬습니다. 그때까지. 근데 그만큼 그게 펀더멘탈에 그러니까 소위 반영된 주가였다라는 것이 확인됐죠. 좀 너무 이제 급하게 올랐다는 걸 제외하고 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후행적인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선 이게 쉽게 꺾여 보이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이거를 먼저 반영한 거죠. 주가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쵸?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뒤에 생길 걱정들을 좀 막 당겨와 그쵸. 갖고 근데 걱정할 만도 해요. 근데 네. 그걸 이제 이따 체크를 해보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3분기, 4분기까지 지금 수출 단가가 꺾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대략 지금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지금 10배 올랐거든요. 10배입니다. 10배. 그래서 그러니까 주가가 그만큼 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했었다. 그런데 단기간에 모두가 삼전 닉스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노이즈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자꾸 이제 첨가물들이 아까 봤던 유가, 금리, 첨가물들이 계속 반영이 되다 보니까 걱정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때 사실은 제가 알파벳 뭐 여기서야 그 얘기를 못 드렸지만 오랜만에 나와서 알파벳 실적이 중요하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 결론은 잘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래서 살신성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알파벳 주가는 박살이 났지만 네. 알파벳 주가만 놓고 봤을 때 마이크로닉에서 플러스를 그래도 유일하게 한밤에? 어젯밤에 네, 냈죠. 그러니까 네. 알파벳 테슬라는 죽었지만 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우리 반도체 주가하고 똑같죠. 알파벳 설비 투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단가 올라가듯이 설비 투자도 똑같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내년도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만들면 절반이 메모리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알파벳 주가 박살난 것은 이 회사가 2004년도에 상장된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 투자해서 나간 현금 흐름 그래서 남는 게 늘 현금이 쌓여갖고 이 현금 부자였는데 이게 드디어 마이너스로 처음 돌아서기 시작해서 야 알파벳도 마이너스가 난다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야 이러면 저거 알파벳이 이것을 통해 갖고 제대로 된 소위 이제 현금 흐름이 플러스 될 정도로 추가적인 영업 현금 흐름이 더 생기기 전까지는 투자를 좀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어제 이제 사실 알파벳 주가가 급락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상황까지만 놓고 보면 그 마이크론 주가 올라가듯이 당연히 좀 불안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오늘 삼전 닉스는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이것의 가장 큰 이유가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알파벳도 지금 부채 엄청 찍어내고 있는데 야 저거 저래 갖고 되겠나 이러면은 이 부채 조달할 때 조달 금리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국채 금리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이게 지금 앞으로 쟤네들이 계속 저렇게 빚을 내긴 낼 것 같은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라는 걱정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어제 또 오늘 아시아 시장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 반도체와 관련된 그래서 어제 우리만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키옥시아는 한 10% 빠졌거든요. 지금 일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오히려 지금 성과는 좋지만 그 소위 그 장기적으로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이제 송재경 대표님하고 저하고 꼭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인터뷰하고 할 때 굉장히 올해 이전부터 대표님은 항상 빅테크나 뭐 그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잉여 현금 흐름을 꼭 체크해 주셨던 네네.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시장이 그걸 별로 안 봤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요거 좀 신경 쓰인다고 매번 봐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걸 보면서 좀 대표님 생각을 사실은 좀 떠올리긴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알파벳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앞으로 알파벳을 필두로 해서 다음 주도 그렇고 계속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근데 알파벳이 이렇게 되고 보면 이제 시장은 돈을 얼마나 벌어서뿐만 아니라 잉여 현금 얼마나 되나 보자. 이것까지도 하나 더 추가해서 아주 날카롭게 볼 가능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혹시나 또 급락하는 사례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좀 드리는 질문이에요.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이 장에서 이제 주식을 파는 투자자들은 난 단기적으로 너희들이 고통받는 거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이게 장기 투자자들은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지금 너희들이 장기의 성장을 위해 갖고 여기서 도태되면 너희는 미래가 없으니까 투자하는 건 당연하고 일시적으로는 마이너스 현금 흐름 날 수도 있지. 왜냐면 투자식이니까. 그것도 대규모의 공격적인 투자식이니까. 그러면 내가 같이 그러니까 비 올 때 같이 비 맞아 줄게 하고 기다려주는 투자자들이 있을 거고요. 주주들이 있을 거고. 아니야 난 싫어. 너희들 다시 돌았을 때 그때 다시 들어올 거야. 그때까지는 빠이빠이 하는 투자자들도 있죠. 근데 지금은 빠이빠이 하는 투자자들이 좀 더 이제 많아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이 이제 상황상 정황상 놓고 보면은 조금 더 그게 걱정이 되는 게 하필이면 이때 유가가 100달러도 넘고 그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튀다 보니까 그럼 너희들 이거 자금 조달이 잘 될 수 있겠어라는 걱정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게 여기서 만약에 반도체가 진짜 우리는 이제 반도체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도체가 부러지려면 이걸 보고 겁먹어서 뒤에 있는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철회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알파벳처럼 안 할 거야. 투자 줄일 거야라고 얘기를 한다면 진짜로 이제 아마 완전히 지금 AI 테마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예,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생각인데 네. 저는 알파벳도 이번에 공격적으로 얘기할 거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황상 알파벳이 훨씬 더 코너에 몰려 있고 이유는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가을만 해도 제미나이가 붕 뜨면서 오픈 AI 꽉 누르고 나 혼자 잘 나갔었습니다. 그때부터 알파벳 날라갔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60% 올랐습니다. 네, 작년에. 가을부터. 가을에 완전히 날라갔죠. 네.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2월 달부터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왜냐하면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그냥 평정하고 나면서 그러면서 주가 빠졌는데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쪽에 개발자들이 특히 천재 개발자들이 다 또 그 경쟁사 엔트로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진작에 나왔어야 될 제미나이 프로 3.5 프로 그 최첨단 그 모델 코딩 한다는 그거가 지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묶어 보면 얘네들이 할 수 있는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응 방식은 내부적으로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거 개발하는데 이 컴퓨팅 파워가 모자라 갖고 이걸 우리가 못 개발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투자를 더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거야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고 네. 추론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알파벳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는 거의 그 방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투자를 원래 1,800억 달러에서 1,900달러에서 150억 달러씩 더 올렸잖아요, 위로. 올해 레벨도 더 추가로 올렸고 지난 분기에 이어서 내년 거는 말로만 했지. 원래 지금 시장에서는 2,500억 달러 보고 한 3,000억 달러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영어로 significantly. 우리 매우 아주 의미심장하게 더 올릴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끝났어요 어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AI 투자 경쟁은 저도 말했지만 사생결단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래도 망하나 저래도 망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가 걱정하면서 뒤로 물러설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 그래서 나머지 셋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다. 일단 그래서 그거에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네. 1차적으로는 그건 걱정하지 말자. 다만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것은 결국은 자본시장이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지금 실질 금리가 올라가서 그건 저도 좀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10년물 팁스가 지금 실질 금리가 3%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건 역대급으로 전에 제일 높았던 수준만큼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온다는 건 이런 표현을 했지만 시장 자체가 이미 긴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질 금리가 이 정도 올라오면 전반적으로는 나머지에서 모든 거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는 국면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다만 걱정이 된다. 거기서 대표적인 게 저는 여기 보시면 이 오라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라클이 거의 작년에도 그렇고 음. 이런 걱정이 없을 때부터 대표적으로 음. 뭐랄까요? 항상 걱정거리 맞습니다. 아니었습니까? 예. 오라클 이번에 어디에선가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있던데요. 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이 투자 등급체지 네. 사실상은 정크예요. 정크. 예, 예. 한 단계만 더 내려가면 정크라고 맞습니다. 봤거든요. 트리플 네네. B 마이너니까 그러니까요. 그 다음이 이제 더블 B 마이 네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그냥 정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금리 수준은 정크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래서 지금 CDS 스프레드 이게 뭐냐면 혹시 그 채권이 부도가 나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하지만 나한테 그 사이에 보험료네. 이거 이제 CDS 스프레드입니다. 근데 이 CDS 스프레드가 최근에 급등해 갖고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도 위험인 거죠. 사실상 이 정도면 부도를 시장에서는 감안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네. 아무리 이거를 계속 이런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와 이거 좀 심각한데 이렇게 알면서 가도 막상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지만 부도가 나요. 하나가 이렇게 무너지면 시장 충격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걱정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다만 이제 얘는 이런데 이제 그다음 그래서 요 차트를 한번 보실 필요가 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장에 그래도 뭐랄까요? 차별을 하고 있어요. 차별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오라클이 포함된 차트고요. CDS 스프레드가 네. 이 녹색이 오라클 뺀 나머지 아까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애들 얘네들 거를 요렇게 다 넣은 걸 보면은 상대적으로 보시면 격차가 크네요. 상당히 많이 나죠. 근데 사실 아까 우리 봤지만 이게 이렇게 오라클 혼자가 완전히 끌고 올라왔지 걔를 빼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전보다 당연히 금리를 좀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적어도 얘네들한테 돈을 안 빌려주면 그럼 채권 투자자들 어디 가서 투자해요? 그러니까 빌려주긴 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는데 거기에서 오라클의 규모가 투자 규모가 예상돼 있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냐? 냉정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전체 8천억 달러 탑5, 탑6의 8천억 달러 중에 오라클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7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내년도는 그 1조 달러 간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1,000억 달러 10% 한 7% 하여튼 10% 안짝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이들이 그 AI 지금 그런 이 반도체 수요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또 그런 당장 부조가 났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것 자체가 주식시장에 일정 부분 녹여져 있다고 본다면 이것 때문에 지금 세상이 다 무너질 정도로 갈 거냐 뭐 그런 정도는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헷갈리고 힘든 게 뭐냐면 반도체 업황, AI 사이클 이거는 누가 봐도 숫자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수장들도 물론 그 기업을 이끄니까 좋은 얘기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젠슨 왕도 오늘 보니까 어떤 기사 인터뷰에서 AI 종말론
완전한 헛소리야. 뭐 이런 얘기. 음.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은 AI 단계 아직 뭐 한 어린아이 4살 수준 뭐 정말 그러면 갈 길이 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분들이 그걸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주가는 이렇게 마치 고점 찍고 내려온 것처럼 좀 흔들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흔들리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뭐 CDS 프리미엄 이런 위험들도 너무 무섭게 느껴지고 이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짧은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지금 달리고 있어서 이제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모자란 거죠, 사실은. 천천히 갔으면 이런 일 없었겠죠, 사실. 근데 그랬으면 또 거꾸로 주가도 이렇게 급등하지도 않았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 그러니까 나쁜 것도 있는 거고. 근데 확실한 것은 AI 대세로는 꺾인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그 단계는 넘어선 상태고 네. 다만 중간에 이제 도태되는 애들이 나오는 거죠. 이 네. 경쟁에서. 이제 그러면 나머지들이 또 이제 으쌰으쌰해서 또 달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 자체에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그러니까 속도 조절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상황 자체의 방향성이 완전히 꺾인다? 그거를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현재 투자할 상황은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간중간에 노이즈들이 있을 때 주가는 격하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매크로나 이런 거. 그다음에 포지션도 다들 꽉꽉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나만의 그러한 적절한 수준의 비중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해서 제가 그래서 그 전에 한 달 전에 왔을 때도 아마 그 말씀 네.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몰빵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를 드렸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근데 확실한 건 그건 있습니다. 상반기 같은 시장이 다시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속도에. 예. 아. 그런 미친 듯한 속도로 우상향하는 것은 그걸 염두에 두고 투자하신다면 그건 접으셔야 됩니다. 생각을. 그러니까 이거는 네. 거기 그 지수단까지 못 간다는 뜻이 그게 아니라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 속도를 속도로. 말씀하시는 왜냐면 거죠. 우리 투자자분들이 왜 레버리지 투자하십니까? 당장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부자 되고 싶어서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된다. 이거는 이제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하게 투자하시면 아마도 계속 실망하거나 엄청나게 밤에 잠이 안 오거나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상황은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해야 될 타이밍으로 점점 가고 있고 그 기울기도 이 상반기 같은 기울기를 해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기울기를 좀 서서히 아래쪽으로 좀 완만하게 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될 타이밍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2022년 11월인가요? 제 기억에 그 GPT가 나왔던 그 시기부터 지금 거의 뭐 한 3, 4년 이렇게 AI 속에서 시장 흐름을 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글로벌 큰손들이 반도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최근에 더 비중을 늘렸겠죠. 올랐으니까. 근데 이게 과열은 맞지만 철수는 아니다. 이런 장표가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1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 소위 그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상대로 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꾸준히 나오는데 오래간만에 저도 이제 이걸 이제 의미 있게 봤는데 네. 여기 보면은 롱 글로벌 세마이 컨덕터가 최대 이제 크라우디드 과열된 지금 거래다라고 얘기한 그 대답이 82%니까 압도적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대답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안 들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다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다 봐도 반도체 좀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우측 차트가 더 재밌는데 네. 야 그래 그러면 너희들 이번에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어수선해지니까 혹시 그 메타나 이런 데들이 연내 혹시 그 투자 축소 발표하지 않을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연내 투자를 축소할 수도 있어. 그 발표를 할 수도 있어. 라고 대답한 사람은 재밌는 게 2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연내 없다가 61%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꽉꽉 채우고 불안하지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롱머니들이고, 네, 소위 이제 헤지펀드 같이 단기에 막 모멘텀을 투자하는 그런 돈들은 사실은 7월 달에 많이 줄였죠. 사실은 일부 줄였고 아마 이번 주부터 고민하면서 들어올까 말까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다들 이건 어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불안은 하지만 못 떠나는 상황. 네. 뭐 이런 상황은 당분간 좀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요. 진짜로 계속 이슈가 새로운 게 이제 생기다 보니까 어느새 이번 주에 또 시장을 한번 흔들었던
지난 주말에서 뭐 이번 주 오면서 중국의 키미 K3 요것도 좀 한참 된 얘기처럼 느껴져요. 하도 새로운 게 많이 나오니까. 근데 여전히 좀 살아있는 이슈라고 보십니까? 요것도 저는 한번 짚을까요? 저는 엄청 큰 사랑 있는 이슈고 사실은 이거 자체는 AI 반도체 투자에 또 큰 도움이 되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 나왔을 때는 다 빠졌었죠, 주가가. 그랬다가 이번 주 와서는 조금 좀 차별해서 적어도 오히려 이것은 그러니까 메모리나 GPU나 이쪽에는 도움이 되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이것의 악재는 딱 두 군데. 오픈 AI하고 엔트로피. 이 두 군데한테 악재다. 가장 큰 이유는 최첨단 모델하고 이게 폐쇄용으로 막 숨겨갖고 야 우리 그 뭐죠? 그러니까 이 그 나의 노하우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 대신에 너희는 나한테 데이터하고 돈만 주면은 내가 좋게 잘 분석해갖고 결과를 알려줄게. 이게 이제 엔트로피가고 오픈 AI가 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폐쇄형 클로즈드 모델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울며 겨자 먹기식이었지만 우리 그 소위 레시피 다 알려줄게라고 나온 게 오픈 웨이트거든요. 개방형 비중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걸로 한 거가 이제 시장에서 신경 안 썼던 게 이렇게 하면 뭐 값싸고 좋긴 한데 성과는 별로였어. 그런데 성과가 엄청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엄청 이게 사이즈도 크고 하면서 1, 2등과 비교해서 거의 95%의 성능. 그런데 우측에 보시면은 지금 그 토큰별, 그러니까 지금 성능은 거의 95%를 쫓아갔는데, 소위 한 일을 시켰을 때 토큰 비용 드는 것은 3분의 1밖에 안 든다. 그러면 지금 다들 비싸갖고 못 쓰겠다고 난리인데 아마 클로드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쓰다 보면은 맨날 그 저기 크레딧 다 썼다고 돈 더 내라고 난리칩니다. 그래서 다들 짜증들 많이 내시는데 적어도 이 기준이면 3배는 더 일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중 간에 엄청난 이제 경쟁이 더 격화되는 거고 오히려 이 폐쇄형보다는 오픈 이제 소위 개방형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개방형으로 가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기업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내면 내 30년, 50년 노하우 노하우를. 데이터를 다 엔트로피가 하고 오픈AI한테 넘겨줬다가 네. 그 내 경쟁자가 같은 고객이 돼서 그걸 빼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이 모델을 이 오픈웨이트 모델을 갖고 가다가 쓰면은 내가 내 서버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공격적으로 쓸 수 있고 값싸게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맨날 상반기에 들었던 제번스의 역설 그것이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봐야 될 거고 이게 결코 근데 이게 싸구려 모델 아닙니다. 일부 또 평론가분들이 그러고 얘기하고 다니셨는데 절대 아니고요. 이게 이 매개 변수라는 게 2.8조 개나 되는 이게 그냥 거의 이 뭐 클로드의 페이블 5나 이챗 GPT 5.6 소울 수준의 사이즈예요. 엄청 큰 모델이고요. 다만 이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그 안에다 녹여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 사이즈 돌려면 B200이나 H100 그러니까 거의 상위권 최첨단에 가까운 GPU를 써야 돼요. HBM도 엄청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거 돌리려면 서버들 딴에서도 개인 서버도 못 쓰고 아마도 그러면 아까 클라우드 그러니까 그 AI 그 뭐죠 이번에 알파벳이 매출 엄청 잘 나왔잖아요. 네. 클라우드 매출이 80%, 83%나 그래서 네. 1분기 60%도 높다고 그랬는데 엄청 늘었잖아요. 네. 그걸 아마 더 높일 수 있는 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이번에 키미 K3가 미국을 긴장하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있고 그걸 걸어 잠그려고까지 하는 상황이 될 만큼 상황 자체는 이 경쟁은 정말로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고 여기에서 낙오되면은 거기서 먹고 못 사는 상황이 돼 있다. 그래서 투자가 여기서 멈춘다. 돈이 받쳐주는 한 아마도 목숨 걸고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메모리가 오히려 더 쓰이는 구조가 될 것이다라는 맞습니다. 분석들이 이제 많이 나왔던 맞습니다.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요 얘기로 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금요일 시장 기준으로 이제 사이드카 이제 세지도 않아요. 너무 많아서 이번 일단, 주는 네. 매일이었네요. 이번 주는 진짜 매일이었고 음. 뭐 그때 제헌절 연휴 제외하고도 10일 연속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은 변동성이 크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도 아래로 내려가도 너무 크게 다른
국가 시장에 비해서도 왜 이러냐? 그게 5월 27일 이후부터 심해졌다. 바로 단일 종목 2배짜리 레버리지 때문이다라고 이제 지목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보완책들도 좀 나오고 요거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이번 주에 희망을 갖고 투자자들이 좀 들어왔던 것 중에 또 하나는 JP 모건인가 어디에서 뭐 75%의 레버리지가 해소됐다 뭐 이런 맞아요. 보고서를 냈잖아요. 바클레이즈인가 JP 모건인가 어디선가 냈어요. 제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것 때문에 매일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해외 건 체크하기 어려운데 국내 거나 한국 거래소 들어가면 그 종목의 상장 좌수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상장 좌수라는 걸 쭉 체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ETF들의 이게 우리가 NAV나 이제 순자산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것이 주가가 빠져서 주가가 올라서 이게 AUM 양이 는 건지 새로운 돈이 들어가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마치 유상증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상증자 하면 주수가 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장 주수가 늘면 이거 뭐 다일루션이야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돈이 들어가면 상장 좌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주가가 올라서 이게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를 체크하려면 상장 좌수를 보셔라. 근데 상장 좌수가 뭘로 표시되어 있냐면 이 막대 그래프. 이게 이제 주황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요 지금 파란색 선 지금 이 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의 주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 그러니까 코덱스, 타이거 양쪽에 SK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5월 27일 날 이것이 들어온 이래로 지금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가 내려온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보시면. 그리고 최근에 이건 어제까지인데 오늘은 이거보다 살짝 내려오긴 했던데 네. 어제까지인데 오히려 어제 더 늘었죠. 네. 예,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타이거도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진짜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세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렸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오히려 더 이 와중에 상장 자수는 더 계속 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바클레즈나 거기서 75% 레버리지가 해소됐다라는 게 무슨 기준으로 얘기했는지 전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건 헤지펀드에 대한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많이 최근에 좀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적어도 국내에서 하는 투자자들은 정말 이 야수의 심장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요거 자체가 좀 다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좀 뭐 해결책이 일부 나오고는 있지만 대책이 냉정해 보면 그것은 정확한 대책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변동성은 당분간은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왜냐하면 이것 자체는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변동성을.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감사드립니다. 디메이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